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때 결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총회 군선교부가 군선교부와 군선교회가 총회 세계 선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저희 군선교사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군선교사가 총회 세계 선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선교사의 어떠한 부분에서 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한 두 가지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반 신학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복음주의 선교 신학회가 있고 저는 지금 거기에서 편집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의 주제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군선교에 대한 논문이 일단 투고가 되면 투고된 모든 논문들 가운데에 심사를 거쳐서 이제 그 순위별로 게재가 되는 것이지 어떤 주제의 어떠함 때문에 게재가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학회 활동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류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군선교 신학회는 그 안에서 군선교와 관련된 박사학위, 군목과 또 군선교사님들의 논의로서만 계속되고 또한 일반적인 또 저희 한국 복음주의 선교 신학회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만 계속되다 보니 사실은 군선교가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지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반드시 논문 게재가 아니라도 상호 교류하면서 발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향후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춘석 교수님 말씀하실 거죠?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먼저 이제 아까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군종제를 도입한 시기가 1951년이 맞고요. 군선명 되기 전에 된 건 맞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교정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사실은 저는 신학자지 정책 연구가는 아닙니다. 우리 군선교 부장님이신 유광철 목사님께서 SMTC 이제 강사로 섬기시면서 양지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발제 이론을 좀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제 박사과정 가운데 아주 스마트하신 걸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지금 드시고 있는 소고기가 가장 비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좀 알았습니다. 양으로부터 팥죽을 얻어먹는 그런 이상이다. 이런 거구나.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 GMS 총회 세계 선교회하고 사실 함께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연관성 그리고 연계성, 후원교회 중요성을 제가 오늘 논문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스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교 어떤 흐름이 있는데 함께 맥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어떤 총회적인 어떤 지원도 받으시고 그리고 지역교회의 어떤 후원과 연계성을 다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좀 약간 아이솔레이트한 그런 좀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모님께서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면서 카페 알바하시면서 그것도 사역을 하십니까? 그거를 제가 통계를 통해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함께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공동체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역할을 사실 제가 역할을 하게 돼 있었는데 좀 미리 했습니다. 이해하고요. 먼저 배춘석 교수님 오늘 참 강의 굉장히 좋았죠.
사실 2020 프로젝트의 논문을 발제하시고 정말 귀한 그 교수님이세요. 이번에도 어려운 입장에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질의할 때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또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짧게 질의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해 주시고 아까 질의하신 분 잘하셨는데 해당 교수님에게 질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질의하실 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좀 하나 좀 더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 좀. 이게 안 나가요. 네, 총회 정책연구소장으로 있는 이국진 목사입니다. 군선교 정책 세미나 한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늘 유경아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의 그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단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앞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리고 세 번째 발표에서 고신 측에서는 중위로 인간한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고신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한번 재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종 장교가 정말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훈련을 잘 받아서 군목으로 임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단순히 제도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군 선교회나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연구가 되고 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런 자격들을 이렇게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질문하시죠. 김지우 교수님. 예. 저는 군종 장교로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그 학교가 지금 여기 18분 오셨다 그러는데 총신대학교 전부 학생들이라 총신대학교에서 총장님께서 좀 주도하셔가지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방학 동안에 어떤 영성훈련이나 아니면은 또 군모 목사님들 계시니까 모셔다가 경험도 듣게 하고 그런 어떤 영성수련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몇 년 동안을 하면 정말 군인들에 대한 어떤 또 아까 맨 끝에 계신 교수님 강의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어떤 군인들의 지금의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것들도 좀 강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군대에 대한 그 몇 년 동안을 계속 군에 있지 않지만 군인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한 5, 6년 동안 계속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오버되고 있는데요. 두 번만 딱 바뀌었는데 1분씩만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기 먼저 손 들으셨는데 진행되는 제가 이거 시간 오버되면 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갖고 있겠습니다. 대전 중부로에서 온 김종수 목사입니다. 저는 유경아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군선교 그 선교사들과 그 군목들의 사역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책 세미나를 준비하신 우리 그 선교부, 군선교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질문에서 빼주세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오늘 이렇게 군선교 정책 세미나를 하는데
군목이나 군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못 듣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총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저 지난번에 여성 사역자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갔는데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목사님들만 얘기하고 오늘도 군 선교사나 군목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리고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교수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세미나 자체가 군선교 정책 세미나인데 군목들께서 현장에서 하시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도 막 치네. 박수 칩시다. 예.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한 말 중에 이 정책 연구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부탁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번째 항입니다. 객관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 그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교수님들이 부탁한 게 아니고 사전에 리서치를 쭉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선교사님들하고는 군선교사님 캠프 때 우리 박창식 우리 군선교 회장님께서도 군선교사님과 대화를 2시간 정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전에 저하고 2시간 반 정도 허심탄회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다 있는 가운데인 거고요. 참고로 우리 이 정책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금 입장들이 틀려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1차적으로 연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또다시 2차 리서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2차 정책 연구 세미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의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총신대학 교회 선교 연구소랑 함께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지금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이번 정책 연구 세미나가 편중된 쪽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심도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시죠. 네,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좀 대규모 조사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적 조사에 있어서 최소한 300명 이상의 병사들 그리고 조금 더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전역한 지 3년 이내에 장병들 추적 조사하는 것 포함해서 최소 인원 300명 이상의 양적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발제하면서는 저는 이제 여러 부류의 이제 그룹들과 심층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층 인터뷰도 최소한 30명 정도 양적 연구의 10% 정도는 질적 연구로 들어가서 이런 것에 대한 빅데이터가 하나는 나와주게 되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5년 내지는 7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쌓아가서 어떠한 전개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어떤 변화상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아까 저기 현 이장님이 자꾸 하시겠어요? 네, 예. 이쪽에 뭐냐서 1분만 소식을 경기도에 군목으로 국장으로 수고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상비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 좋으신 우리 교수님들 3번 오셔서 정책에 대한 이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청해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우리가 상비고 3년씩 합니다. 3년 지나가고 나면 3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앞에 하신 분들 그거 그냥 서기 그 행사하는 거 그거 보고 그대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총회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총회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그냥 행사가 이거는 그냥 이 행사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총회에다가 우리 송교사님들 이제는 군목이 66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기노예만 해도 봄노예 때만 해도 7분의 군목 중에 2분이 은퇴하셨어요. 이런 것이 다 통계가 나왔는지 사실 이렇게 우리 군목들 군목부 다 모이라고 했으면 노예에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이런 게 뭐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와서 세미나만 듣고 가는 걸로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좀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 너무나 많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질의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내용은 충분히 전달된 두 것 가지만 같습니다. 제가 핵심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교수님들만 3분 모시고 갈 것이 아니라 군목 한 분 모시고 아니면 또 군성교사님한테 한 분씩 모시고 이렇게 같이 좀 행사를 하셨으면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듣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순복음 같은 데서는 해마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군인들 모아가지고 2박 3일씩 행사합니다. 우리 교단 왜 못합니까? 우리 교단 왜 못하냐? 정말 이게 가보니까 제가 군목님도 만나보고 군중에도 만나고 교회마다 군대 교회마다 다 제가 다녀봤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현실하고 틀려요. 지금 여기 와서 듣는 거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자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좀 참고 좀 해주시면 마무리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성격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연구 발제를 하시고 그러는데 초점을 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에는 사실 군성교에 직접 간접적으로 다 관련되신 분들이 오신 것이 참 고무적이고요. 또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정책 세미나 그리고 9월 1일 날 갖는 2차 세미나는 그냥 행사 요식행위로 끝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출발부터가 군성교부에서 구체적인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걸 목표로 하자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지금 전부들 너무 지체가 돼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한 분만 할까요? 우리 현 기자님 계속 손 들었는데 지금 10번은 든 것 같아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럼 허락해 주시면 제가 모든 교수님께 한 번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유명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성교분야와 군성교랑 합쳐졌다는 게 무엇보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일반 성교 분야에서 군성교를 다룬다는 것에서 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성교 분야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된 좀 키워드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각각 한 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경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마지막 부분에서 발제해 주셨을 때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례가 교회가 가장 가까워서 전도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70년대, 80년대 기독교 초기 그리고 이제 중기 역사에서 가장 이제 그 전도의 이제 외적인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대 때 우리 군성교의 발전을 위해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에서 데이터를 수립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수립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준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어쨌든 우리 군종 목사님들과 우리 후보생들이 같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이승희 총회장 당시 때 군성교사 헌법 등재 관련해서는 102회 총회인지 103회 총회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의 영어 약자는 MEAK, 미크입니다. KMCF는 다른 단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원철 부장님께서도 강조하신 이제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청년 이제 일반 입대하는 청년 장년들을 군성교사로 양성해야 된다고 무척이나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책적인 질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 하면 현재 국방부에서 각 제대별로 갖고 있는 이제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군종병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 군종병과 만약에 우리 교단이 이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면 저희 교단에서 파송하는 청년 군성교사 이 두 직책에 대해서 감로늘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김지호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군종 목사들이 이제 후보생으로 양성하면 중위에서 이제 대위로 바뀌었잖아요. 대위로 임관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역량이 좀 더 향상이 돼야 되는데 계급이 올라갔지만 그 역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학교 안에서도 강화가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편지에서는 중대장급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대위로 임관하는 군종목사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전문적 역량이라는 저하라는 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련회나 기도회 같은 게 아니라 교육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안에서 군종목사들이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그럼 유경화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것은 사람의 정서와 관련된 마음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교회 가까운 군인교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들과 우리 기독교 군성교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점은 아무래도 찬양인 것 같고 신로하면 언제적 신로하는데 지금은 조금은 더 다른 좀 다양한 우리가 군성교 CCM이 없어요. 군 CCM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인터뷰했던 그 지체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는 그대는 훈련을 가면은 꼭 그 찬양 인도하는 이 형제한테 그 야곱의 축복 좀 불러봐. 그래서 다 같이 야곱의 축복을 부른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힘든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는 데에 찬양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수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준석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기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서 약자를 표기하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군종 목사와 이제 우리 민간인 총선 군종목사님 이원적인 어떤 그런 제도는 우리가 교단적 차원에서 사실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원화가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사역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 불문과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3번에서 섹션 마지막 군입대전 청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제도화에 관하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해서 지적을 하면서 보강하고 또 지양시키고 지향해야 될 바를 제가 좀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국방부가 이제 사실 길을 달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현 기자님 말씀할 때 제 이름이 다 나와서 간단히 1분만 좀 할게요. 관련됐네요. 군종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로 말하면은 전도사님 역할, 그리고 우리 그 배춘석 교수님하고 또 제가 평소에 저희도 말씀드린 것은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장 관심 갖고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입대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돌아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을지, 이게 담임 목사들로서는 늘 노심초사하고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 선교사를 각 지교회에서 준비해서 파송하고 제대할 때까지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시스템화 시킨다면은, 그리고 전도 양육, 그리고 실질적인 제자화까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실제화할 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지호 교수님. 네. 아까 그 통계 좀 잘못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 고신이 그렇게 된 걸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251명과 66명은 어느 통계인지 제가 어느 해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통계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옛날에는 1,004개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 8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본인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군종장교들이 대위 계급을 받고 인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단급 이상의 어떤 교회들을 이제 담임을 하게 될 터인데, 사실 그게 이제 군종 참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는 영적인 것을 보완한다면 당장 해야 될 것이 설교도 제대로 해야지 되고, 상담하게 대한 것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군종 참모로서의 리더십도 발휘를 해야지 되고, 뭐 다양한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어떤 학생처장님이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교목실장이 중심이 되든지 해서 우리 여기 군종장교 합격한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교이면서 목사이고 목사이면서 장교인 그런 어떤 군종장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몇 년이 되니까 그때마다 만들어서 훈련도 시키고 강화를 한다면 더 질적 수준이 높은 그런 어떤 리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세 분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잠깐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총회 군선교부 특별위원이신 우리 노경수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입니다. 같이 고민했던 것들을 우리 총회가 잘 받아서 실행해서 좋은 총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귀한 또 식사를 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건강 주심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시가 1층입니다.